옷이 날개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거지도 입어야 빌어먹는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다처럼 옷차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들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나이 들수록 근사하고 멋진 옷을 걸치면 달라 보이기 마련입니다. 특히 나이에 맞게 귀티나고 우아한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요. 잘못된 옷차림이 여러분의 운을 막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말은 반대로 운을 부르는 옷차림을 하면 돈을 불러올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주위에 보면 성공하거나 많은 부자들도 옷차림과 겉모습에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옷에 신경을 쓴다는 것은 단순히 화려하게 멋을 부리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의복과 외모로 첫인상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에 대해 외면으로만 전부를 판단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아예 무시할 수 없다는 요소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몸단장에 신경 쓰고 가꾸어야 합니다. 특히 어딘가 모르게 귀티나고 우아한 아우라를 풍기는 사람은 좋은 기회를 잡을 확률도 높기 때문에 나이 들수록 분위기를 가꾸는데 신경 쓰면 좋지요. 이 말은 값비싼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어울리도록 귀티가 나고 운을 부르는 옷차림을 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자신의 옷차림이 마음에 들면 기분이 좋아지고 귀티나는 옷차림을 하면 운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운이 얼마나 반복이 되느냐에 따라 정말 큰 성공도 거둬들일 수 있고 남에게 존경받고 아우라가 다른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책 속 지혜를 비롯해 어떻게 하면 운을 만드는 옷차림을 할 수 있을지 어딘가 모르게 상류층 아우라의 느낌을 주는 차이가 무엇일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며 피해야 할 옷차림은 피하셔서 귀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운을 상승시키는 간단한 방법. 운이 좋다는 것은 단순하게 길거리를 걷다가 스타가 되고 싶지 않나요? 같은 말을 듣거나 우연히 큰 돈을 줍거나 복권에 당첨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운이 좋은 일일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그 한 번으로 끝이다. 중요한 것은 반복성이다. 운은 여기저기에 떨어져 있다. 운이 어디에 떨어져 있는지 알아챌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운이 좋아지려는 사람들은 매일 20개 이상의 운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런 날들이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발견한 작은 운의 씨앗에 물을 주면서 키워나간다. 가만히 있으면 돈이 알아서 불어나지 않는 것과 똑같다.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절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인생을 되돌아보면, 아니 어제 하루만 되돌아봐도 운이 좋았던 일이 적지 않게 떠오를 것이다. 예를 들어 비가 오지 않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다. 귀찮게 우산을 들고 걷지 않아도 되고 품위 없게 신발이 더러워지지도 않기 때문이다. 내가 사는 곳에서는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일이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쾌적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운이 좋은 덕분이라고 인지하고 있는가? 이런 감각이 운을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다. 매일매일 운이 좋았던 일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자신이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운이 좋다는 사실을 깨닫고 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성공으로 향하는 발판이 된다. 지금 당장 대통령을 만나도 괜찮을 옷차림을 한다. 빨리 운을 상승시키고 싶다면 가장 먼저 자신의 차림새를 점검해야 한다. 한 경영인은 넥타이를 하고 재킷을 입기 시작했을 뿐인데 회사의 매출이 2배 이상 상승했다고 한다. 사람이 바뀌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만 옷차림이나 스타일은 알아채기만 하면 금방 바꿀 수 있다. 옷을 갈아입거나 새로 사면 되기 때문이다. 정기적으로 미용실에 가고 채취나 구취에 신경을 쓴다. 남녀 불문 제모에도 신경을 써서 머리 모양뿐만 아니라 코털을 매일 정리한다. 이런 행동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은 어떤 장소에 불러내도 부끄럽지 않겠다. 이번 행사에 저 사람을 부르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그들로부터 경영인들이 모이는 장소에도 초대받는다. 이런 장소에는 대개 성공한 사람들이 모이기에 수많은 인맥과 기회가 잠재되어 있다. 늘 빈곤해 보이는 복장을 하거나 불결한 상태라면 이런 곳에 갈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나는 언제든 참석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직접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다음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다면 성공이다. 지금 당장 대통령이 만나자고 해도 바로 응할 수 있을 만한 차림을 늘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저 앞에서 경호원이 저기 잠깐만요라며 붙잡지 않을 수 있게 말이다. 옷차림에 신경을 쓰면 나에게 운을 불러올 수도 있고 그런 내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의 기분도 좋아지기 때문에 운을 나눠줄 수도 있다. 그 운은 돌고 돌아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아주 세련되고 멋지게 치장할 필요는 전혀 없다. 옷차림에 신경을 쓰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귀티나지 않는 이런 옷차림은 피하라. 운을 막고 불행해지게 만드는 옷차림이 있을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몇 가지가 있다. 옷차림새에 따라 그 사람의 이미지가 결정되므로 옷을 어떻게 입느냐는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데에도 운을 부르는 데에도 몹시 중요하다. 그렇다고 비싼 옷을 입어야 하는 걸까? 전혀 그렇지 않다. 실생활에서 가볍게 접할 수 있는 옷 중 주의해야 할 몇 가지만 알면 된다. 검은색 옷을 입을 때 갖추어야 할 것이 있다. 한국인들은 무채색을 참 좋아한다. 그런데 검정색 옷을 입을 때는 안에 입은 옷의 색깔은 완전히 다르게 하는 것이 좋다. 왜 그럴까? 오행학적으로 검은색은 휴식과 마침을 의미하는 것이며 죽음과 멈춤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그렇다. 놀라운 것은 이 사실이 사람의 심리로도 증명되었다는 것이다. 과학적으로도 검은색 옷을 매일 입으면 건강이나 기분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검은색 옷을 입을 때는 반드시 밝은색 옷을 같이 입어서 색의 중화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 너무 낡은 운동화나 구두는 신지 않는 것이 좋다. 사람의 신발은 그 사람의 앞길과 함께 가는 것이다. 그래서 신발에도 항상 신경을 써야 한다. 예컨대 낡고 더러운 운동화나 구두를 신고 다니는 사람은 행동에 조심성이 없고 생각에 조심성이 없다고 여겨진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이런 사람에게는 기회라는 것은
주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으며 이로 인해 번영이 만들어지는 일 역시 어려울 것이다. 옷을 제대로 입는 것은 운을 만드는 방법이다. 풍수에 좋다는 물건보다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차림새가 더욱 중요하다. 허전한 손목과 목은 좋지 않다. 옷에는 포인트가 있어야 하며 말과 행동에도 포인트가 있어야 한다. 똑같은 넥타이를 하더라도 넥타이 핀의 유무에 따라 정갈함이 달라져 보이는 것처럼 같은 옷을 입더라도 포인트의 유무가 중요하다. 가능한 손목에는 시계나 반지를 포인트로 착용하고 목걸이 같은 것들을 포인트로 하는 것이 좋다. 나를 나타내고 나에게 어울리는 시계와 팔찌를 착용하면 운이 상승한다. 단색은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기에 옷을 입을 때에는 포인트를 둬야 좋은 것이다. 구겨진 정장이나 외투는 피하는 것이 좋다. 구겨진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은 그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구겨진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옷을 옷걸이에 걸어두지 않고 함부로 던져두는 사람이라고 인식될 수 있다. 또한 형식이나 절차 없이 편한 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된다. 생각과 행동이 바르다는 것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가장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양복과 외투이다. 여름을 제외하고 사람의 옷차림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겉옷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양복과 외투는 구겨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늘어나거나 색이 바랜 옷은 보내주자. 색이 바랬거나 늘어난 옷은 그 옷의 수명을 다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옷을 계속 입는다는 것은 버려야 할 옷을 입고 다닌다는 의미이다. 좋은 운은 항상 맑고 깨끗하며 가볍고 경쾌하다. 하지만 후줄근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는 친절이나 호의를 베풀기가 어려우므로 능력보다 과소평가 당하게 된다. 상대를 민망하게 만드는 옷차림은 피해야 한다. 옷은 나를 드러내주는 소중한 물건이다. 물론 잘 어울리면 좋겠지만 너무 격식 없는 옷은 피하는 것이 좋다. 내가 가는 장소에 어울리는 옷을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너무 과하게 노출하는 의상은 피하는 것이 좋다. 잘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면 너무 화려한 옷은 멀리해 보자. 돈이 없어도 귀티나 보이는 5가지 방법. 우리 주변에는 돈이 많아서 귀티나는 사람도 있지만 돈과 상관없이 귀티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옷차림과 외형에 약간의 공통점이 있는 경우가 많다. 대체 어떤 약간의 차이가 고급스러운 아우라와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일까? 첫 번째, 피부. 귀티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피부는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 중 하나이다. 균형 잡힌 피부톤, 매끄럽고 탄력 있는 질감, 특히 윤이 나는 것 같은 광채가 보인다. 하얀 피부가 많으나 꼭 하얗지 않더라도 광이 도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건강 상태와도 연관이 있다. 충분한 수면과 휴식, 균형 잡힌 식단은 필수이다. 귀티나는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고 피부에 지속적으로 수분을 공급하는 것을 꾸준히 해준다. 피부를 매일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세안에도 신경을 쓴다. 두 번째, 헤어. 사람을 보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이 옷차림과 얼굴이다. 이중 헤어스타일은 그 사람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헤어에서도 중요한 것은 머릿결이다. 촉촉하고 윤기 있으며 탄력 있는 머리카락은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보여준다.
나이 들수록 단발이나 어깨 정도의 긴 머리를 하면 우아한 자태가 드러난다. 단정한 멋이 드러나는 헤어스타일을 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자신에게 긴 머리가 어울린다면 헤어의 길이는 크게 상관없다. 다만 정돈되지 않은 머리는 귀티와는 거리가 있다.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스타일링을 한다면 귀티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머릿결을 만들 수 있다. 웨이브나 굵은 머리카락에는 스타일링 젤 혹은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윤기와 볼륨을 높여줄 수 있고, 짧은 머리카락에는 왁스나 스프레이로 스타일링하여 매력적인 머릿결을 만들 수 있다. 단정한 머리 스타일은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너무 튀거나 화려한 머리는 주목을 받을 수는 있으나 단아한 멋과는 거리가 있다. 세 번째, 체형.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체형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너무 심하게 뚱뚱하거나 마르지 않게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은데, 이것은 건강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건강 관리는 우는 물론 돈과 인간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가장 중요하다. 꼿꼿한 자세는 그 사람의 품격을 드러내준다. 앉은 자세가 바른 경우가 많다. 재물복이 있는 관상을 살펴보면 여성이더라도 턱 아랫부분이 두툼한 편이다. 주걱턱이나 사각턱이 아니라 턱이 둥글면서도 힘이 있어 보여. 강하면서도 여성스럽고 세련된 인상을 준다. 하관은 말년복과도 관련이 있다. 네 번째, 옷차림. 일반적으로 여성의 경우 너무 높은 구두는 피하는 것이 좋다. 높은 하이힐보다는 단화나 3cm 정도의 신발이 우아하고 기품 있게 보인다. 옷차림의 경우 요란하고 너무 화려한 것은 피하고 포인트가 있는 엣지 있는 라인에 신경 쓰고 소재 자체가 좋은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 자신에게 맞지도 않는데 유행한다고 그 스타일을 그대로 쫓지 않는다. 특히 화려한 스타일이라고 해서 그대로 입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너무 화려한 옷들이 잘 어울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다만 옷차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스타일을 아느냐 모르느냐이다. 나에게 잘 어울린다면 그런 옷을 입는 것이 좋다. 너무 어색하거나 과한 옷차림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다섯 번째, 애티튜드. 귀티나 보이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음성과 태도와 같은 애티튜드이다. 외면으로 귀티나 보일 수도 있지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이기 때문이다. 그 내면을 드러내주는 것이 그 사람과 대화를 한두 마디 나눴을 때 드러나는 애티튜드이다. 일반적으로 음성은 둥글둥글하면서도 약간 낮고 들었을 때 기분 좋은 느낌을 주는 목소리가 많다. 눈빛에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는데 눈빛이 은은하면서도 위험 있고 따뜻한 느낌을 줄 때 사람들은 안정감을 느낀다. 또한 감정 표현을 부드럽고 온화하게 하는 사람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는 확실히 힘이 있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처럼 보이게 만든다. 말투가 너무 빠르지 않고 조곤조곤하게 말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관리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책을 자주 읽으며 독서의 시간을 가져 지식을 얻고 본인만의 취미 생활도 꾸준히 한다. 운이 좋아지는 물건은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운이 좋아지는가를 기준으로 선택한다. 물건을 사거나 사용할 때 운이 좋은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결정하면 자연스럽게 소유한 물건을 줄일 수 있다. 펜 한 개,
지우개 하나도 운이 좋은지 아닌지 따져보고 선택하면 도움이 된다. 귀이개조차도 운이 좋은 것을 찾아낸다. 그 귀이개를 사용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그 물건과 나의 궁합이 잘 맞는 것이다. 이런 상태일 때는 뇌가 맑아지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의 사운드 트랙도 마찬가지다. 분명 들으면 운이 좋아지는 노래가 있다. 운이 좋은 것에 둘러싸여 지내면 운이 점점 더 좋아진다. 반드시 종교와 관련되거나 점쟁이에게서 구입한 것일 필요는 없다. 음식도 마찬가지다. 자신에게 운이 좋은 음식점은 어디인가? 이것을 항상 의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도 그렇다. 운이 좋은 가족 구성원은 누구인가? 돈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운을 의식하다 보면 금전운이 보인다. 운을 잘 관리하고 싶다면 운이 좋은 사람이나 물건을 주위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운을 좋게 만든다는 것은 운의 의식을 집중하는 것이다. 운을 가로막는 것 중 하나가 살이 과도하게 찌는 것이다. 앞서 귀티나는 체형에 대해 말했던 것처럼 과한 것은 좋지 않다. 살이 많이 찌면 건강에 해로운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예전에 모 기업의 사장이 그 체형 때문에 연간 수십억 원은 버리고 있는 거 알아요?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 말을 듣고 체중을 줄이기 시작했더니 실제로 운이 더 좋아졌다. 그리고 운이 좋은 체형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살이 찐 것은 이미 금욕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증거다. 내 몸을 야무지게 관리한다면 일과 시간도 야무지게 관리할 수 있다. 외형이 조금 더 날렵해진다면 분명 운이 더 좋은 일이 돌아올 것이다. 운이 좋은 제품을 몸에 지닌다. 운이 좋은 옷을 입는다. 운이 좋은 음식을 먹는다. 운이 좋은 몸을 만든다.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난과 궁상은 다르다. 운이 나쁜 사람은 말투에서도 바로 표시가 난다. 부정적인 어휘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돈이 없다는 말은 입에서 꺼내지 않는 편이 좋다. 이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돈이 없다는 것이 모든 행동의 동기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돈이 없으니까 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이 옷을 사고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돈이 없으니까 부자인 이 사람과 사귀어야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본인만 괜찮다면 그걸로 충분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정말 괜찮은 것일까? 진짜 행복할지 의문이 든다. 저렴한 것을 먹거나 사용하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애용하는 셔츠의 가격은 29,900원이다. 기능성도 뛰어나고 원단도 나쁘지 않아서 마음에 든다. 지인에게 이 셔츠 얼마로 보여? 하고 물었더니 20만 원 정도라고 대답했다. 정말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고 제품을 사는 것과 돈이 없으니까 하고 제품을 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마찬가지로 햄버거가 제일 좋아라고 생각하면서 패스트푸드를 먹는 사람과 돈이 없어서라고 생각하면서 어쩔 수 없이 패스트푸드를 먹는 사람도 완전히 다르다. 결론은 궁상 맞은 것은 좋지 않다는 뜻이다. 가난은 경제 상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물론 가난하던 시기도 있었다. 하지만 궁상 맞은 것은 다르다. 이것은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발상이다. 궁상 맞은 선택을 계속하다 보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렇다면 고급 제품을 선택하면 운이 좋아지는가? 라는 의문이 들 것이다. 지금은 유니클로 셔츠를 입지만
5년 전까지는 20만 원짜리 셔츠를 입었다. 300만 원짜리 구두, 500만 원짜리 가방도 가지고 있었다. 그 시기에 나는 싼 것을 몸에 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잘못된 생각이었음을 뼛속 깊이 느낀다. 지금은 훨씬 저렴한 구두를 신고 가방을 들지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 일도 더 잘 되고 있다. 즉, 무엇에 돈을 투자할 것인가의 문제는 교회의 헌금함 혹은 절의 불전함에 1영원을 넣을 것인지 1만 원을 넣을 것인지와 같은 문제다. 많은 돈을 넣을수록 큰 이득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에 기분이 좋아져서 과감한 선택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넣었는지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 오늘 상승시키고 싶다면 입고, 신고, 드는 것의 가격에 집착하기보다는 제대로 관리해서 깨끗하게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미지를 되새겨라. 외면이 중요한 이유. 스스로에게 이루고 싶은 꿈을 주문해 본다. 원하는 것에 대한 이미지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 필요한 무언가가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했을 것이다. 오늘 점심은 초밥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걸으면 초밥 가게 간판만 눈에 들어오고 오늘은 메밀국수로 결정. 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메밀국수 가게 간판만 눈에 띈다. 쇼핑을 가서도 사고 싶은 것에 대한 이미지가 명확하면 원하는 것을 바로 발견할 수 있다. 머릿속에 그리는 이미지와 다른 것은 사지 않는다. 매장에 있는 상품 중에서 고른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고 머릿속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 있는지만 확인한다. 인간은 이미지화한 것은 금방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운이 좋아지고 싶다면 자신이 무엇을 할 때 행복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확실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먼저 좋아하는 것의 이미지를 확실히 뇌에 각인시킨다. 관련된 이미지가 떠오르는 영화나 음악을 접하는 것도 좋다. 원하는 것은 사진으로 찍어서 스마트폰에 저장해 두자. 그리고 이렇게 하고 싶다고 메모도 한다. 그 다음에는 이 사진이나 메모를 매일 몇 번이고 보면서 확인한다. 내 눈에 미인이 자주 보이고 자주 돈을 줍고 거리에서 유명인이나 연예인을 자주 발견하는 것은 이런 것들에 대해 항상 의식하고 꽤 명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끌어당김의 법칙과는 조금 다르다.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귀티나는 사람들은 옷차림에 신경 쓰고 외면도 단정하게 가꿀 줄 아는 것 같습니다. 옷에 신경 쓰면 격식 있는 장소에 초대받을 기회가 많아지고 인맥과 행운을 얻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항상 지금 당장 대통령이 만나자고 해도 바로 응할 수 있을 만한 차림을 늘 하고 있어야 한다는 책 속 이야기가 인상 깊었는데요. 너무 과하게 치장해서는 안 되겠지만 나에게 운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내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의 기분까지 좋아지게 만드는 운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